회사에서 내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만나준 사람들이 내가 퇴사한다고 해서 나를 그대로 만나줄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고 싶은 직장인분들, 나와서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난 수년간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을 만났어요. 퇴사를 하고 싶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셨고요. 퇴사를 일단 하고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진짜 생각만큼 너무 안 풀려서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은 개인차가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미리 좀 알았으면 좋을 만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에 퇴사 고민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고 나오세요. 나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평생 안 볼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멋대로 하고 나오겠어. 혹시나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서도 회사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들었던 서류들을 훼손을 했다가 정말 회사랑 문제가 커졌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좁은 거 아시죠? 같은 업계, 이 바닥은 너무너무 더 좁습니다. 설사 내가 같은 분야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SNS를 통해서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됩니다. 회사를 나온 순간, 특히나 프리랜서, 1인 기업, 창업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보고,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보고 일을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평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너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나랑 이 사람이랑 페이스북인데 함께하는 친구의 내 대학교 동기가 있네?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 직장에서 이 친구가 퇴사할 때 굉장히 안 좋게 하고 나갔어. 마음이 떠나니까 한 두세 달은 일은 정말 대충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인 거 저희가 일할 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나와서 그걸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분명히 그 좋지 않은 평판은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을 떠나서요, 저는 일을 할 때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내 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철저하게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잘 해내고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낸 다음에 내가 일을 골라서 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라고 볼 수가 없죠.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일을 꿈꾼다는 것은 저는 내 일을 시작하셔도 대단히 잘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무리 꼭 잘하고 나오세요. 두 번째,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와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1인 기업, 프리랜서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내 업무는 온전히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독립하자마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이전 직장과 연관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 직장에서 나를 좋게 봤던 클라이언트가 독립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 하려는 일이 내가 직장에서 하던 일과 유사한 업종이라면 그 영향력이 더 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의외의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연결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알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김인숙이라는 나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사원이어서, 대리여서, 팀장이어서 나를 만나준 거죠.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들이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회사의 이름으로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이 결국엔 회사가 없더라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주변에 먼저 퇴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마 다 비슷한 얘기 할걸요? 세 번째,
회사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세요. 만약에 마케터라면 회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고, 영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제조를 해주거나 유통을 해주거나 물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온다면, 혼자서 일을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조직 생활과 나와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해내야 되는 프리랜서의 생활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경험할 순 없어요.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조직 내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더 배워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더 경험해보세요.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것도 아니고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게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를 좀 뼈저리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좀 배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혼자 하는 규모가 아닌 좀 더 큰 조직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까?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너희들은 서류 어떻게 쓰니? 너네들은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 뭐 비즈니스 이메일은 어떻게 주고받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쏠쏠한 나의 노하우, 팁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욕심나는 분야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서 성과도 내보세요. 그 성과와 그 경험이 기반이 되고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만의 일을 하실 때, 내 일을 하실 때 분명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마케터라면 회사 돈으로 광고 한번 꼭 돌려보고 나오세요.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케팅을 잘해도요,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한 달에 광고비를 몇 천만 원, 억 단위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오면 진짜 아시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여유 자금 꼭 확보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제 친구가 다음 달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여행 갈 만한 곳 없나?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야, 너 여행 갈 때 아니야. 예정된 곳 말고는 더 이상 여행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여유롭게 놀고 싶으시겠죠. 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사의 기분을 만끽하면서 돈을 탕진하신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 여긴 어디지? 나는 지금 누구이지? 무엇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돼서 그때부터 전전긍긍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따박따박 정해진 돈이 들어오잖아요. 나오면 굉장히 불규칙한 수익이 있거나 혹은 수익이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초반에 필요한 교육도 듣고 뭐 네트워킹 모임도 나가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맛있는 밥도 먹고 이러다 보면 돈이 진짜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결국은 정신 차려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내가 진짜 마케팅 대행을 못 해먹겠다. 내 상품을 런칭하겠어 라고 해놓고 1년 뒤에 대행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다달이 돈을 버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뭐 단기간은 수익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일에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미리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신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못 만들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는 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예비로 카드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 라거나 이런 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만간 있을 분들은 미리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신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직서를 품고 계시더라도 퇴사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저 친구 나가서 정말 잘할 것 같다. 나중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혹은 나중에 같이 일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재라는 소리를 듣고 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퇴사하지 마세요.